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오늘 이재환의 청사진은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게스트로 장애인 인권활동가 김현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네. 해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봤을 때도 이제 우리 현준이는 되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또 현준이는 좀 그런 과정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 보는 게, 참고로 그 동네에서 축구를 되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현준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공 차는 거 하면은 뭐 현준이라 불릴 정도인데, 이제 이게 뜻하지 않게 이제 이런 가정의 사고를 겪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 인고의 과정이 좀 더 특별하게라고 도울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제가 이제 현준이를 굳이 게스트로 초대한 것은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그 우리나라의 현재 장애인 취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나라 이제 고용 정책 너무 이게 안 좋다고 느꼈던 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여러분 아마 알아봤는데, 아무튼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에 이제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창원에 자그마한 뭐 지사 개념의 곳이 있더라고요. 직업 훈련하는 곳이. 그래서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갔더니, 막상 가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리고 장애인 기능대회를 참가하기 위한 포커스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직업훈련학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실적을 쌓기 위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자격증을 얼마나 많이 취득을 했는지, 그쵸. 아니면 우리 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입상을 했는지. 맞아.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저도 또 제가 원했던 게, 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다 보니 뭐 공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없다 보니 사무직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무직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또 정원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정원 제한에 걸렸다? 네, 정원 제한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게,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현실이고 안타깝다. 본인은 되게 절실한데, 그렇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선택 제한이라는 게 발생하다 보니까, 네네네, 맞아요. 장애인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보통 나라에서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장애인 장려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려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기업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 장려금이란 게 좀, 이것도 제도가 너무 웃긴 게, 여성 장애인보다 남성 장애인에게 더 장려금을 좀 더 많이 줘요. 왜? 그 가장이라서? 그것까지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게 그 지원금의 기준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고, 그 다음에 상지의 장애가 있냐, 하지의 장애가 있냐에 따라. 상지라는 말은 위쪽, 네, 하지라는 말은 밑에 쪽. 네, 그 부분에 따라 또 지원금이 달라요. 그런데 이 지원금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해. 그러면 또 기업에서 고용을 할 수 있겠는데, 한 30에서 한 50 미만 이 사이. 구간이? 네, 구간이 딱. 지원 기준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네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만약에 뭐 월급을 200을 줘야 된다고 그쵸. 하면 그 사이에서 이제 약 4분의 1 정도 되겠네. 30%에서 뭐 25%에서 한 30% 정도로 벌게 되겠네요.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금액을 더 기업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럼 그 기업에서 부담한 만큼 이제 뭔가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있어야 되는데 좋다라는 게 느끼지 못하니 실제 고용률에
특별히 뭐 도움이 되지 못한 정책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장려금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실제 장애인 고용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을 보면 뭐라 해야 되지? 실질적인 정책들이 좀 없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일단 지금 그 장애인 일자리, 그럼 지금 말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들어보면은 장애인 일자리 찾기 자체가 어렵다는 거지.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체 취업도 어렵고, 맞아요. 반대로 장애인들이 그 일반 회사나 이런 기업체 취업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일단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 예를 들어 뭐 보조금을 받는 곳들은 의무 고용률이라서 거기는 대부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그쵸. 있으니까. 냉정이가 그렇게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워크넷이나 뭐 이런 데 올릴 때 보면 장애인 병행, 장애인 우대. 이거는 많아요. 근데 장애인 채용은 없어요. 거의. 우대나 병행은 있지만 네. 채용은 없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이게 채용 공고에 그렇게만 해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그 모집을 한다라는 뉘앙스를 비추기 위한 그쵸, 일종의 그쵸.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이라고 명시적으로 하지 네. 않다는 거니까. 참.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취업도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 위주로. 그쵸. 그 이제 일반 저기 보면 이제 청년 취업도 다들 수도권 위주로 가듯이 장애인 네. 취업도 수도권 위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우리는 경남 창원에 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무직 채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장애인들은. 네. 그러다 보니 사무직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경기권이에요. 그러다 보니 몰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 너무 안타까운 게 지방에는 그러면 취업할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10대인 장애인들이 20대가 됐을 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은 본인이 이 고향인 창원을 버리고 취업을 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젊은 인재들이 쏠림 현상이 생겨요. 서울 경기도권으로. 뭐 일자리가 있으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인구 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럼 말 그대로 장애인 인구 이동도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네. 그럼 반대로 약간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그 장애인 관련 각종 복지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뭐 구체적인 것도 수도권 위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경남이나 부산이나 이게 지역에서 네. 만약에 지역에서 사무직을 희망한다고 하면 네.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현재. 그렇죠. 솔직히 저도 지금 이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대다수 그렇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 나라에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라는 게 만들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월 1일 4시간 뭐 주 12시간 정도 근무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페이가 요즘 많이 올랐다. 제 때만 해도 뭐 35만 원, 40만 원 보면 한 달에. 근데 요즘 더 올랐다고 하긴 하는데 한 달에 35만 원? 그러니까 주 12시간 근무. 근무 시간이 뭐 많지 않은데 그다 한 달에 35만 원? 네. 제가 알기로는 40인데 뭐 떼거 떼요. 그것도 나름. 근데 이제 네. 그게 불과 몇 년 전. 그게 이제 얼마 안 됐죠. 저희 와이프가 했을 때 한 4년 전만 해도 4년 전에 35만 원. 35, 40 뭐 이 정도였어요. 40 한 달에. 네.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면서 했던 버는 수익이랑 비슷했던 기억이. 근데 그거를 가장이 번다라고 하면 한 가정이 운영된다면 그렇죠. 이게 조금은 많이 적지 않나. 그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네요. 지금
장애인 분들이 회사 생활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좀 빈번하다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고용공단에서 만든 고용개발에서 하는 그 수치를 보면은, 발표한 수치를 보면은 취업한 장애인 분들 중에서 93.8%가 그 직업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좀 이게 좀 현실과 좀 다르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렇죠. 왜냐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장애인 단체에서도 비장애인을 선호할 정도면 아 근데 이러면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좀 뭐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고 보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동료 상담가라는 직업으로 일할 때 이제 그런 상담 의뢰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 차별을 해요. 아.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든지. 업무 처리가 늦다라는 네, 맞아. 아. 예, 그런 것들이 약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솔직히 얘기해서 바보 아니면 느끼거든요. 왜냐면 차별 받는다는 느낌은 다 느끼지, 금방 느끼지. 맞아. 왜냐면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맞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랬던 거야. 내가 아는 사실과 너무 달라가지고. 또 현장에 계신 분이 모른다고 느낄 때 하면은 나는 이 직업 유지율이 93.8%면은 적응을 잘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아는 여기 현준이도 그렇고 다들 주변에 만나보면 좀 다른데 나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만 만나라. 근데 그게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 현실과 다르다는 거지. 그 끝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장애인 취업을 증진하고 또 이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김현준 활동가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장애인 취업을 하려면 제가 계속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지원 정책들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단 하나라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최근에 사례 중에 하나를 제가 봤는데 요즘은 이 취업을 하고 이 사람이 잘 적응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옛날에 그 우리 삼성이나 LG 대기업에서 그 어린 학생들 인재 양성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기억나요? 그걸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대 장애인들에게 미리 사전에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주기적인 이제 훈련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이 언제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기업은 그런 학생들을 이제 지원을 또 하는 거죠. 또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서로 갑자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기업도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이 학생도 자기가 꿈을 꿀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 학생도 그리고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이 아닌 자연스럽게 굳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 고용이 연계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그 평상시 내가 자주 얘기해 사람을 키우는 구조. 그렇죠, 맞아요. 어차피 대한민국의 인구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교과서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간을 활용해야 된다. 가진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정작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만 보고 그렇죠. 또 결론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실적에 그 맞춰지는 퍼즐에 그냥 넣기 위한 걸로 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장애인 청년을 길러서 이 장애인 문화와 이 사회를 바꾼데 이바지 구조적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건데 아까 나는 좀 인상 깊었던 게 한 가지라도 좀 바뀌어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보다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지지만은 수백 가지의 분야와 문제 중에서 적어도 이 한 가지만은
해마다 아니면 뭐 2, 3년마다 하나씩 바뀌어 간다면은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 또한 이제 그 안전할 그 뭐 인권 활동가, 안전이 아니라 인권 활동가, 장애인 인권 활동가 김현준 씨와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같이 노력해서 같이 이 사회를 바꿔가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한의 청사진은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결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취업이 쉽지 않고 또 우리 사회 이 보여주기식 취업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회사는 장애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황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요. 장애인들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의 장애를 차이를 가지고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흡수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가 형성된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형성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재한의 청사진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